대통령실에서 이 체코 원전 이 수출 계약 체결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노력 많이 해가지고 초대박을 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예 계약이다.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해야 된다면서 진상 파악 지시를 했습니다. 아, 저건 진짜 위험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요.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야,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던 체코 원전 수주 이거 미국한테 노예 계약 체결한 거야 하면서 아주 맹폭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또 바로 받아서 한겨레, MBC, JTBC에서 노예 계약 50년짜리 노예 계약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겨우 체결했던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뭐 방해하고 뭐 특허권 소송 걸고 막 해서 난리쳤던 그런 난관을 뚫고 체결했던 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었는데 이게 정말 노예 계약입니까? 일단 이 계약에 대해서 먼저 이게 노예 계약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코 계약을 그렇게밖에 왜 할 수밖에 없었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원전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우리가 중화학을 키워야 되겠다. 그랬죠. 그러려면 결국 전기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돌려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아시는 것처럼 원전 기술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원전 기술은 미국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원전 기술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리 1호기를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미국과의 협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이 우리가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줄 테니까 대신 이걸 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해외에 제3국에 수출을 할 거면 우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거든요. 예. 이걸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기술을, 그러니까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일단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협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네요. 이건 무조건 기본 베이스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특허 관련 부분은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미 다 해결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한수원이 원자로를 이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경수로 관련 부분은 APR 14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의 기본 베이스는 원래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AP 1000을 기반으로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총 7천만 불일 겁니다. 총 7천만 불을 줘서 소유권까지는 다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국가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폴란드 때부터 조금 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전에 또 문재인 정부까지 또 넘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혹시라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집트 이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최종 결정은 계약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했지만 그 이집트 그 원전 관련 수주를 시작을 간 건 문재인 정부 때긴 했거든요. 근데 그 원전은 손을 대면 안 됐어요. 그게 미국의 영린을 건드려 버렸어요. 뭐냐면 그 이집트 원전 관련 쪽은 우리가 수주를 받은 건 러시아가 받은 거에 하청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40조짜리 사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한 3조 정도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전을 수주를 하는데 거기에 하청을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냐면 러시아의 원전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핵 확산 위험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국가에 우리나라가 참여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에너지부를 신기를 건드린 게 사전 승인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했어요, 우리가. 그 협정이 있는데. 근데 왜냐면 대통령 때 맺어놓은 협정이 있는데 맞아요. 그 협정을 갖다 무시한 채 무조건 그 이집트에다 원전을 팔려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수원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원전을 만들면 크게 이제 한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핵심국. 그러니까 원자로가 들어가 있는 원자로가 있고 그 원자로의 보조적인 2호기 옆으로 돼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자재가 들어가는 이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주한 건
1구역의 핵심 구역은 아니고 2구역 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 구역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자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사전 승인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미국 에너지부의 신기를 거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폴란드도 우리가 더 앞섰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은 걸긴 했죠. 근데 예.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껄끄러웠어요. 아니 한국이 그냥 놔두니까 그냥 막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이 통제하에 없이 막 그냥 개발을 하네. 이거는 좀 흔히 말해 태클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부가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로우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갑자기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안 이상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 거를 수주를 안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수주가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가 받긴 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결국은 그 기자재는 우리가 다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폴란드 걸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놓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가 되긴 합니다. 예. 한수원이 수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체코를 수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폴란드 사태를 다 봤잖아요. 예, 이번 한번 정부가. 겪었죠. 예, 겪었죠. 그러면 눈앞에서 놓치는 걸 겪었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웨스팅하우스를 그냥 흔히 말하는 특허권 관련 부분으로 만약에 떨쳐낸다고 하면 네.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미국의 에너지부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걸 태클을 걸다라는 걸 압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저렇게 같은 계약을 안 했다면 저기 체코 수주도 안 땄어요. 못 땄죠. 결국은 체코 역시도 지금 언론사들 보도를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아침에 좀 봤는데 보니까 다들 이 특허권 문제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특허권에 그냥 코가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다 퍼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허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이거든요. 어차피 미국 에너지부가 승인 안 하면 어차피 못 수출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야? 예.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체코 입장에서도 미국 눈치 안 볼까요? 지금 로우 전쟁이 있는데 미국에 눈밖에 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저걸 수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일단은 그 이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가 호구 계약 아니야? 노예 계약 아니야? 그냥 저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지금 공세를 펼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 이번에 사업비가 26조거든요. 예. 26조예요. 26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로얄티 플러스 이제 자재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한 기당 총 합치면 한 2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두 기니까 원전화 두 기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이제 26조 내에서 2조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잘 했다고 하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원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준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16%예요. 근데 이번은 7%입니다. 그럼 훨씬 우리가 더 아꼈어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잘한 계약이에요. 그럼 바라카 원전 때보다도 오히려 어떤 웨스팅하우스한테 지급하던 뭐 로열티라면 로열티가 아니면 뭐 자재비면 자재비가 그런 어떤 지급해야 된 비용을 더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여놓은 계약이네요. 더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노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로얄티는 이걸 노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약에 이걸 노예 계약이라고 말하면 그 말할 수는 있는 논리는 있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소유권도 다 끝났는데 어차피 로얄티는 줄 필요가 없다. 그걸 왜 주냐는 거죠. 근데 맞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어놔가지고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라니까요. 맞죠. 그걸 극복하려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차피 법적으로 소송 가면 어차피 안 줘야 되는 걸 왜 주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미 이번에 그 관세 협상 같은 건 어차피 그럼 안 주면 되죠. 왜 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 흔히 말하는 힘의 논리에서 이걸 그냥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댓글창에서 부전자전 장남 동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 대통령실이나 그 앞에 뭐 좌파 신문들의 논리는 딱 이거예요. 야 너희들 원전 한 기 팔 때마다 1조 원씩 토해내야 되는 1조 원씩 미국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노예 계약을 한 거잖아.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버는 돈이 12조 원이라고요. 네. 아니 13조 원 한 기에 13조 원씩 팔아서 1조 원 떼주고 그리고 12조 원 버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1조를 떼주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웨스팅하우스에게 가는 건 그 로얄티 2,400억이고요. 그 나머지 한 9천억 정도 자재 구입비는 예. 그 자재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요. 만들잖아. 그 자재를 대부분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없어요. 설계만 거기는 됩니다. 설계만. 거의 페이퍼 네. 회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지금 규모가 돼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걔들이 왜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맡길 거라 생각해? 다른 나라에게도 맡길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 근데 이거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현재 이 원자로의 기본이 AP1000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그 기자재 업체들이 그 AP1000을 바탕으로 계속 기자재를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AP1000 이 원자로의 설계를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니 기업을 하면서 가장 기업을 잘하는 방법은요. 고객과 그리고 이제 파는 기업이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1조 원 떼주고 그리고 우린 12조 원 먹고 이거 윈윈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50년을 그걸 뭐 네. 계약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50년짜리 노예 계약이다 그러는데 아 근데 원전을 50년 계약하죠. 그러면 원전은 운영하면 60년까지 운영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몇 년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걸 노예 계약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50년 동안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50년짜리 계약을 해서 노예 계약인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은 자체 원전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미국에다 원전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 어떤 원전 발주 사업이 나오더라도 그걸 우리는 사업권 사업 딸 안 수 있는 됩니다. 네. 절대 못 따는데 네. 이번 이 계약 체코하고 계약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완전 협력회사가 돼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고 앞장서서 문 열어주고 한수원이 따라 들어가면서 네. 그 미국에다가 원전 짓고 그런 구조로 이제 50년짜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아까 이 기사 자체가 단독 기사가 아닌 게 이 이야기는 저는 올해 1월 달에도 이 이야기를 저는 경제 방송에 나와서 자랑 계약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3월 달에도 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국을 등에 업고 가는 계약이다. 예,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어차피 수주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장의 전체적인 이 생각은 그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를 못 때려낸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쨌든 원전을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익을 우리나라에게 다 온전히 주는 건 사실상 미국 입장에 배 아프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발을 담그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우리에게 담그는 게 낫지. 이걸 다른 나라에게 담그는 것보다 우리에게 담그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웨스팅하우스 진출 가능 국가에서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들이 마치 요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는 한국 기업이 못 네. 가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를 앞세워가지고 한국이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나라들은 못 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계약을 함으로써 50년짜리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앞세워서 걔들 시공 능력 없거든요. 앞세워가지고 자 웨스팅하우스 1조 원 받아. 1조 원 받고 12조 원은 우리가 먹을게. 이런 계약을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게 된 거라니까요. 진짜 저기 보면 그리고 저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노예 계약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 지금 원전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북미고 그다음에 유럽이고 그리고 일본인데 예. 여기를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를 우리가 가는 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하지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 도쿄 운전 전력에서 만들어요. 해요. 예, 예. 어차피 일본은 안 돼요. 예. 자, 그럼 북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독 수주 못 합니다. 예. 어차피 미국 기업이 가야 돼요. 예. 자, 그럼 어차피
일본 북미는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저게 아니라더라도 못 갔어요. 자, 유럽이 아쉽다는 거죠. 유럽이. 그런데 유럽, 프랑스가 있어요. 네. 안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폴란드랑 체코 보세요. 이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를 안 꼈으면 어차피 유럽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는 웨스팅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같이 들어가면 결국은 수주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있죠. 아쉬운 건 한수원의 수혜는 없는 건 맞아요. 저거는. 왜냐하면 원자로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수원 걸 못 써요. 저거는 좀 아쉽죠. 저 부분은 못하지만 중요한 건 한수원만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저기에 다 참여를 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간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우리 한수원이 단독으로 입찰 가능한 나라가 그런 말을 하죠. 아, 저거는 영양가 없는 나라로 하지만 아닙니다. 왜 영양가가 없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동남아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동, 그리고 원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어쨌든 우호적인 국가가 사우디랑 그 예.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예. 그걸 남겨놨잖아요. 예.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건 좀 남미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도 친미 정권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 뭐 볼리비아 선거도 지금 친미 정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미도 점점점 친미 정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미국을 끼고 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수주하기 어려운 나라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관련 부분이 좀 영향이 많은, 그럼 아프리카 이런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우리가 단독 수주할 수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괜찮은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저게 절대로 노예 계약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문 평론가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 계약 내용을 다 발표하고 네. 그 서울경제에서 뭐 단독이라고 뭐 네. 이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원전 사업, 원전 수출하는데 굉장히 치명타가 될 거라면서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 밀어붙이는 예. 것처럼 만약에 진짜 저걸 다 깐다, 국정조사까지 해서 다 깐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무조건 소송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딴 모든 계약은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걸려있는 모든 계약은 다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랑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그 다음에 추가 수주의 기대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게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만약에 자국 기업이 저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뭐야,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뭔가를 협정을 맺었는데 이걸 지금 국가가 와서 지금 흔히 말하는 파기를 한다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야, 닦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하면은 다 까지고 그것도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국정감사 안내 하면서 거기서 막 다 이렇게 공개할 언론에 거 다 아니에요. 공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이거는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면 국책 사업을 하는 대부분 우리가 국책 사업을 나갈 때 이런 원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런 사업들에서도 야, 한국이랑 잘못하면 저 비밀 계약 유지 안 지켜진다 이런 예.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저거는 국익에 절대로 이득이 될 수가 없는 결정인 거죠. 야, 확 와닿지는 않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대목이 황당한지. 먼저 김정우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동안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 예. 보통 APR 1000, 예. 1400 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네. 개발한 거다. 기술 개량을 한 거다. 예. 그래서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예. 주장하고 2009년도 바라카 원전 때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렇게 강행했고 이번에 체코 원전도 그렇게 밀어붙였던 건데요. 그 이게 할 때 예. 국내 전문가들이 그거 아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천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 체코 원전에서 이제 또 경쟁하게 되면서 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그 지적 재산권 소송을 했어요. 예. 미국 연방법원, 조지아 지방법원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오케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원천 우리 기술이 제작, 우리 건데 거다. 너네는 복제 기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송까지 갔고 이 상황에서 체코 원전 그 최종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미 탄핵이 되었고
뭐 심판 4월 4일 날 앞둔 상황에서 빨리 이거를 체코 원전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던 거죠.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을 빨리 종결시켜야 걸림돌을 해결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코 당국이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 협상이 1월 19일 날 이루어졌는데 1월 19일이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미 뭐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이 빨리 서둘러라라고 사실상 뭐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고 뭐 그렇게 우선 배경이 이게 이런 졸속 그 불공정 협정이 비밀리에 체결된 이면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윤석열 3년 내내 이제 원전을 외쳤는데 단 한 기도 수출 못하다가 그 시점쯤에 성과를 하나 뭐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엄 전에 시작된 거지만 계엄 후까지 연결돼서 계엄 직후에 사인하게 되었다. 예. 예, 그럼 계엄 전에 얘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배경은 알겠고 그래서 어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라이센스 기술 사용료를 원전 하나 지을 때마다 2,400억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물품을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9천억 원을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했고 부품 구입을 예, 그 다음에 원전 연료가 또 중요한데요.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고 또 문제는 이제는 이제 SMR이라고 차세대 소형 원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독자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 모델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웨스팅하우스가 오케이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이 아니다, 독자적이다. 그걸 웨스팅하우스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거 아니네라는 웨스팅하우스 인증이 있어야 돼. 거꾸로 말하면 이건 우리 거야 하면 못하는 거네요. 예, 게다가 이게 50년 계약이라는 거죠. 50년.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기본적으로 20년이거든요. 20년. 그러니까 특허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네. 50년 동안이라 이제 앞으로는 굳이 뭐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50년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종속돼 있고 분쟁이 생겨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리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가 맡겨두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은행에다가 청구하면 그 손해배상금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한기를 수출할 때마다 예. 우리 혹시 어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어길 때마다 돈을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넘어가는 은행에 거죠. 넣어놔요 미리? 무보증 신용장 4억 불이죠. 그렇죠. 이게 4억 불? 더 심각한 건 이 불공정 계약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제 여기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시장은 포기하고 한국이 수출을 못해요 우리가? 네, 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쪽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동 아프리카는 이 중국하고 러시아판 아닌가? 그쪽 권한이죠. 그렇죠. 그쪽 네. 권. 거기서만 싸워라? 그렇죠. 근데 실제 한수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거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밝힌 건데 이미 스웨덴에서 수주 경쟁을 벌였던 스웨덴 2기,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1기, 네덜란드 2기, 그리고 폴란드 3기. 이게 가장 핫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수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인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철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를 성과를 외형적으로 내려고. 내기 위해서 실제 다른 곳에서는 다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한국이 충분히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들을 다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계약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이 상황이 50년 동안 이어진다. 50년이요. 정말 이런 매국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50년. 글로벌 호구가 된 거죠. 저는 이미 이 계약으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계열이 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하청 시공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미국의 일개 회사에 우리 정부가 하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통째로. 통째로 50년간? 네. 그러면 사실상 원전 사업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독자 기술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마치 우리가
미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것처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송이 갔고 소송이 질 것 같으니까 체코 원전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합의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원전 설계 기술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원전 기술은 없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 잘하니까 그렇게 수출하겠다라고 약속을 솔직히 하면 되는데 계속 원전업계에서 우리가 뭐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국민을 속였던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들킬 수 없으니까 들킨 대신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왕창 안겨준 거네. 근데 이제는 말하자면? 근데 노골적으로 작년 국감만 해도 마치 우리가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네, 이번에 어제 바뀌었어요. 이번에 산업위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없다. 그래서 로얄티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사장의 그 뻔뻔한 태도는요. 네. 그 전까지 그렇게 우리 김정호 선배나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독자 기술 맞냐?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분쟁까지 가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거냐 우리 기술? 우리가 맞는데 웨스팅이 우기는 거냐. 네, 그걸 실제로 물었거든요. 웨스팅이 맞는 거 아니냐 기술이. 근데 그때마다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엊그제 우리 산자위에서는 아니다. 우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로얄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뻔뻔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죠. 뻔뻔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범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리가?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면 불리한 건 맞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슈가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망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주주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2대 주주 회사가 이제 카메코라는 데인데 여기가 우라늄 캐나다.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미국 회사도 아니지 않냐? 예. 이제? 캐나다에서. 그죠? 근데 여기가 최근에 근데 이제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긴 합니다. 예. 근데 주가가 6개월 동안 65% 올랐어요. 이런 개혁을 했으니까 예, 올랐겠지. 그런데 뉴욕 거래소 평균은 2.9%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카메코 주식을 미리 사놨으면 65%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까 말한 원료를 독점 공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카메코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 알려져서 주가가 대폭 오른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또 주가 조작을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이런 불리학 계약을 체결하면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이니까 안 되니까 그 주주의 주식을 미리 사뒀으면 65%는 쉽게 벌었을 거다. 그것도 있지만 직접 뭔가 커미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조단위니까 그렇죠. 뭐 1%만 해도 100억 단위고. 저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네. 그리고 실제 탄핵 이후에 최종 예. 협상 체결이 그렇죠.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윤석열 비상기업과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은 됐고 이제 소추까지는 됐고 아직 파면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왜 이런 무리한 불공정하고 매국적인 행위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황주호하고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 황주호와 한전 사장 김동철은 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네. 아마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파면이 안 되고 돌아왔을 경우 네. 이 가능성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되면 실제 민주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요 당시. 네. 이때 원전 마피아가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원전 관련한 정책이 바뀔 거고 바뀌었을 경우에 자기들의 피해가 올 거를 우려한 이 원전 마피아들이 그 원전 마피아들의 핵심이 한수원에 다 모였거든요. 이 자들이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불공정 협약을 서둘러서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뒷단의 얘기들 있잖아요. 뭔가 오고 가고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구조적 배경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1조가 아니고요. 이게 요번에 체코 같은 경우 24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가는 게 한 2조 정도라고 보니까 1조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전체 계약은 훨씬 더 크고 이 미국의 FCPA라고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게 되면 처벌하는 법인데 이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미국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해외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뇌물 주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돈이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우라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직권남용 내지는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나 한전 사람들은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압력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이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이 진실 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하고 수사 의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저는 그 출발이 사실은 지금 그걸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황주호 사장하고 김동철 사장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실무 직원들이 진실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불공정 계약의 책임자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물러나는 게 옳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들이거든요. 회사 자체가. 네, 임기는 예, 그래서 그거는 임기는 없는 이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뭐 이제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가 형식상은 주식회사로 돼 있고 한전 같은 경우 이제 상장까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51%가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리고 국정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 가기 전이 만약에 특검할 사안이라면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원전을 추가적으로 많이 짓겠다고 하는 분이라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혹시라도 방미에 영향을 미칠까봐 저 여당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산업부의 보고를 어제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부담이 없다라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자료 공개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계약서, 비밀 불공정 계약서를 빨리 오픈해야 되는데 이 제가 입수한 한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공개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을 물어놨답니다. 이게 비밀 협약을 비밀 유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겼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배상 책임을 묻겠다. 네. 두 번째로는 파기하겠다. 파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빨리 이걸 공개해서 파기하고 차라리 배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 배상의 책임이 단체와 개인이 모호하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을 수도 있는 그럼 상황. 사장한테 물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한전 사장이 그 엊그제 산자에 나와서 법적으로 출구를 만들어 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반복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기는 뭐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계약 자체를 한수원 한전이 자기네가 체결한 거잖아요. 그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 회사라 이거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한테 엄청 이익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비밀 유지 그렇죠. 계약서 넣는 거에 동의를 했고 우리가 동의한 오히려 저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주장해서 넣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개해도 돼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지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계약을 숨기려고 그런 비밀 유지 계약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 유지 계약의 조항을 깨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냐 단체냐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 조항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 제보만 받았는데 그럼 근데 한수원 그것도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죠, 뭐.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이죠. 둘이 주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한수원이나 한전 사장을 뭐 사퇴하라 하겠어요. 오히려 덮으려고 어떻게든 무마하고 시간을 끌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산자부의 정부의 감독권을 행사해서 네. 파면시키고 아하. 즉각적으로 청와대의 이미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청와대로 올해 안에 가긴 그 간답니다. 진상 지시에 따라서 네. 법과 원칙을 어긴 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단행해야 그렇죠, 된다고 수사. 봅니다. 그리고 50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완전 계약이. 노예 계약이죠. 이 세상에 이거 야 5년도 아니고 50년.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로얄티 계약을 10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업계에서 우리 독자 기술이다. 더 이상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계약을 더 이상 안 했던 건데 7년부터 안 했어요. 예, 10년짜리를 하던 거를 50년짜리로 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지적재산권이 20년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탈원전이에요, 진짜. 본의 아니게. 아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되나? 이 비슷한 상황이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주하면서 예.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이 수주를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집니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섭섭하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원천 기술은 자기 건데 네. 이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또 협약을 맺습니다. 네. 근데 그때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한 즉 한국이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한 기자재를 WC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해주고 예. 또 미국의 수출 허가를 준수한다. 네. 이 조항 정도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 정도면 괜찮죠. 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오히려 국산화율이 지금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보다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거 정말 이상한 거죠. 그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 계약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말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라고. 실제 당시에 네. 그 1월 달에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반대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사회에서 비공개 이사회가 그때 열리는데 이사 중에 몇 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이나 이러면서 매국노들이에요. 했다는 일단. 거예요.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업을 포함해서 다 이사회 의사록은 공개해야 되는데 한전은 주식회사니까 더더욱 공개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사록도 지금 공개 안 공개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원래 이사회 의사록 자체를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거라 분명히 이거는 배임의 이슈가 있고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거라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 불공정한 계약을 그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받아들여질지 몰랐는데 받아들였다는 거는 웨스팅하우스도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봐요. 야, 뭐 좀 줄게 우리가 뭐치 좀 줄게. 그러니까요. 충분히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도 얼토당토하는 50년 이런 거 자기들로서는 완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50년 동안 회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완전 국제호구 잡은 거죠, 완전. 웨스팅하우스 몇 번이나 망할 뻔했는 회사인데 이걸로 그냥 벌떡 일어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원전의 자재 같은 거를 납품하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 쪽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한전도 주식회사라 여기 주가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는 피해를 특정 회사가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국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지가지수 5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한전 한수원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네. 이거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건 예. 매국이죠. 뭔가 사악한 사악한. 예, 거래가 있지 않을까? 원전 마피아들의 아주 집요하고 오랫동안 되었던 그런 카르텔 그것이 이번에 그 단적으로 드러난 마피아는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손해 보는 장사를 마피아가 왜 합니까? 마피아가 모이는 게 돈 때문에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요.